볼까? Recording in progress. 저희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10강이거든요. 챕터 10. 자, 챕터 10에서 지금 질문 받은 얘기들을 보시면 1번부터 나와 있는데, 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 한 번 더 확인 좀 해보자. 얘들아, 우리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목차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목차를 보시면, 저희 도깨비의 목차를 보시면, 우리 초반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자, 그래서 내가 문장 안에서 사실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서 여기가 중심 문장이고, 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뒤에는 여기 뒤가 이 문장 앞이 중심 문장이겠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여기였고요. 그래서 파트 1이었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냐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나옵니다라는 건데, 얘들아 되게 별거 없지, 그치? 알고 보면 그거잖아. 그냥 주제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오냐. 주제문에 대해서 일반화시킨 주제문에 대해서 예시를 얘기하는 거고, 주제문을 가지고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주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이유를 들면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말 아니야? 그치? 주제를 말했는데 사람들한테 주제에 대해서 설득시키려고 예시를 들거나 설명을 하거나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다 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말을 되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결국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챕터 10도 그렇잖아. 주제문이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입부를 토대로 해서 주제문이 나오고, 얘들아 주제문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결국 글의 흐름이라는 게 되게 별게 없어. 알고 보면은 거기서 거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글의 흐름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도입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것을 우리는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제만 띡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주제를 말했는데 사람들이 쟤 뭐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 세부 사항을 아까처럼 뭐 선생님이 예시를 들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유나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얘들아. 너희들의 목표가 우리가 예를 들면 3등급인데 말이 3등급은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3등급을 받으려면 정교등수로 따지면 최소한 5, 60등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10반으로 나누면 반에서 6등이 되는 거야. 너 반에서 6등이 쉬워? 그치? 이러면은 3등급 좀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한다. 얘기를 할 때 상대방한테 주제라는 건 그거야.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상대방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내 얘기에 대해서 지지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식들을 채택을 하는 거다. 그냥 딱 그런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이제 뭐 예를 들면 순접의 개념도 있고 역접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눌 필요보다는 이 느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 형태는 절대적으로 항상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는 개념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희는 챕터 10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주제문에 이제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 건데, 주제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뭔가 중심 문장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이 글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너가 숫자를 읽을 때, 너가 아니라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에 대한 예시를 해줘요. 그쵸? 그리고 예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뭐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숫자에 대한 예시를 또 한 번씩 얘기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숫자를 읽을 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숫자는 799라는 숫자는 800이란 숫자는 그치 이런 식으로 뭔가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19세기부터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은 2008년도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결국은 이런 연도라던가 시간에 대한 시대를 표현하는 말들도 사실은 뭐예요? 예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계속 무언가 예시를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예를 들자면 이렇고 저렇고잖아. 그리고 이 옛날에는 말이지 옛날부터 이랬단 말이지.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가 뭔가 계속해서 상술되고 있다. 예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봐봐. 포진이 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제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각각의 이 주어진 나름대로의 이 세 그룹의 예시를 좀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자, 우리는, 근데 이런 말 있잖아, 얘들아.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만. 나 녹화하고 있는 거 맞지? 그냥 안 받아도 되지? 어? 잡으니까 안 되는데. 자, 선생님은 참 귀가 좀 안 좋아서 잘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거든. 자, 저희가 이렇게 현재 시제로 얘기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더욱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치? 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leftmost digit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때 leftmost digit.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rightmost라고 얘기를 했어. 자, 앞부분에 잠깐 어휘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휘가 여러분 보시면은 88페이지에 보시면 left most가 뭐라고 써 있어? 가장 스테이지 2의 1번에 보시면 가장 왼쪽의 라는 말 써 있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의 라는 말인 거잖아. 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디지트는 얘들아 숫자야, 숫자. 자, 가장 왼쪽의 숫자에 뭐 한다고? 더 영향을 받아. 자, 왼쪽이 어디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since that is the order in which we read라고 얘기했죠. read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order라는 단어는 애들아 한번 체크 좀 해줄게. 요때 이것이 바로 그 order이기 때문이라는 뜻인데 이 order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무슨 뜻? 네, 이때는 순서란 뜻이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단어보다 숫자보다도 왼쪽에 있는 숫자에 더 영향을 받는데 왜냐면 그게 바로 순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어떤 처리,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리하는 과정. 그래서 799라는 단어는 그치 이 숫자는 어떻다라는 거야? 상당히 적다. 뭐보다 적어? 800이라는 것보단 적다라는 거야. 왜냐면 799로 떨어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800으로 떨어졌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숫자적으로 사실 더 큰,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면 어디가 오른쪽이야? 이쪽이 오른쪽이지. 그리고 이쪽이 왼쪽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바로 7과 8을 보는 거야. 7이고 앞자리가 7인데 앞자리가 8자리로 봤을 때 누가 더 숫자가 커요? 8이 크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800에서 799 빼면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800 이렇게 된다는 거지. 799보다 80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데 이 단어 체크할게요. 반면에라는 말 한번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798은 pretty much like 799야. 얘들아, 이때 pretty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네, 이때는 꽤
그냥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얘기인 거지. 799랑. 그치? 왜냐면 앞자리가 다 똑같으니까. 이제 개념이 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뭐 한다는 얘기야?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왼쪽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가장 왼쪽의 숫자를. 그치? 오른쪽에 있는 숫자보다도 왼쪽 숫자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을 잘 생각하자. 자, 그러면서 19세기부터 자, 그래서 얘들아 나오네. shopkeepers. 상점 지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상점 지키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상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가게 주인이죠. 가게 주인은 바로 이러한 트릭 체크하셔야죠. 바로 오늘의 바로 이러한 트릭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 오고 있다란 얘기인 거잖아. 자, by choosing prices ending in a 9 to give the impression that a product is cheaper than it is. 그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결국은 끝자리를 9로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800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800원보단 사람들은 뭐야 799원에 더 거기도 홀린다는 거지. 꼴랑 1원짜리인데. 그치 이게 더 훨씬 싸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끝자리를 일부러 9로 만들면 앞자리가 안 바뀌잖아.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을 만들면 앞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하나가 더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것이 이 제품이 뭐하다? 실제 그 제품이 원래 제품보다 더 싸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끝자리를 엔딩을 9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셨죠. 그럼 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은 숫자를 보았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의 숫자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했다는 거야? 샵키퍼, 상점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여러분 그 밑을 보면은 이런 말이 또 나오죠. Retail prices, 가격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오죠. 샤퍼 얘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해? 자, 이 말 정말 슬픈 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트릭에 fold,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얘들아 2008년을 보면은 리서처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한번 봐봐. 뭐 얘기하는 거야? 피자 가격 얘기하는 거 보이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는 거야? 소비자를 또 속이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치? 0.99로 끝나면 7.99로 끝나면 8달러보다는 그치? 8.00보다는 어쨌든 8보단 7이 훨씬 싸다고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쪽을 더 많이 사겠지. 얘기됐어? 자, 그 얘기를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치? 그 숫자의 위치죠. 그치? 위치에 대해서 사람이 더 영향을 받는 숫자의 위치인 거지. 숫자의 순서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 숫자의 순서와 함께 실제로 마케팅을 할 때 아니면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이것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을 사실 은근슬쩍 속여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치?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가격에 대한 전략 좋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소비 패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역의 경제 트렌드를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반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와 가격 책정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 판매자의 자, credibility 하면 무슨 뜻이야? 믿음이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숫자, 그치? 숫자를 더하는 거. 그게 신용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쵸? 지금 신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릭을 써먹고 있는데요. 그치? 트릭하는 거는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저 셀러가 판매자가 사기꾼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쵸? 나로 하여금 8달러짜리보다 7.99달러짜리가 훨씬 더 싸게 느끼다라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저건 꼭 사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를 사실은 약간 속이는 거죠. 폴드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랑 관계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시장의 사이즈와 근데 이런 거는 좀 잘 봐야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between A and B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와 가격의 제품의 가격 사이에서의
어떤 이런 일반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캐주얼한 관계를 얘기한다. 시장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지. 가격은 좋아요. 자, sales tricks.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쓰셨을 텐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뒷얘기를 보셔야 돼요. 가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커스터머를 fool, 속이게 만드는 판매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는 거죠, 이거는. 그치? 환경 바꾼다는 얘기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숫자의 위치에 사람이 어떤 위치에 가장 영향을 받는가를 알고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한, 그치? 가격 전략에 이용한 패턴을 얘기한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제문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주제문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여기에 이제 위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요거에다가 굳이 얘기한다면 저는 주제문을 이 책에서는 여기를 잡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1번하고 2번이 좀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 저는 일부러 노랭이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돈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로 가느냐? 3번 이야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얘기를 여러분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함축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함축음이도 똑같아요. 결국 뭘 얘기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 글은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왜 중요하냐면, 부정어로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그러니까 내가 부정어를 쓴다는 거는 이 글을 그만큼 사람들이 잘 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바꾸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봐봐. 이게 해석할 때 이거잖아. 자연에 의해서 쓰레기는 없다잖아. 자연에 의한 쓰레기는 없다. 맞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연이 결국은 자연에 의한 쓰레기는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자연에 의한 것은 쓰레기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에 의한 것은 중요하다. 뭐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trust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깐 여기서 한번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한번 중심 단어가 될 만한 걸 찾아볼게요. 아, 안 보이네요. 자, 중심 단어로 볼 만한 건 보이지 않고 저희는 그럼 그냥 읽어볼게요. 자, anthropologist라고 얘기하면 인류학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나중에 한번 그 앞에 써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인류학자인 이분께서 bring back 다시 가져왔어요. 회고했다는 거죠. 자, 회고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바로 무엇을? 아, 되게 중요한 말이네. 이거였네. common saying. 얘들아, 우리는 이런 걸 보통 격언이라던가 속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 자, 그러니까 격언이야. 자, 어떤 격언? 바로 dirt. 먼지는 matter out of place. 자, 먼지는 바로 뭐다? 그 장소 밖에 있는 물질이다. 또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out of place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원래 저희가 이제 이건 약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in place란 말을 써요. 반대말로. 자, in place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제자리에 없는 거지. 그치? 제자리에 없는 물건이다. 물질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뭐가? 먼지, dirt, 흙먼지, 흙, dirt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뭔 소리 잘 모르겠는데. 자, 이 먼지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라고 이분이 얘기하셨대요.
자, 그래서 먼지라는 건 상대적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들아. 먼지라는 건 상대적이라는 건 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거네. 자, shoes are not dirty in themselves. 그치? 신발은 그 자체는 dirty하지 않아요. 하지만 dirty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문장의 앞뒤가 다르잖아. 이걸 잘 체크하라고. shoes 자체는 not dirty인데 자, dirty해. 언제 dirty해져? 바로 이 shoes들을 내가 다이닝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dirty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슈즈 자체는 더러운 게 아니야. 맞지, 얘들아? 너가 신발 신는데 너 더러워? 네가 신고 있는 신발 더럽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 신발이 저녁 식탁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러면 그건 더러운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dirt라는 건 바로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문제이다. 물질이다. 그러니까 더럽다라는 건 한마디로 무슨 말인 거야? 제자리에 없을 때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지. 제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 신발 자체는 더럽지 않은데 신발이 테이블 저녁 식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으면 더러워 왜 저기다 고기를 갖다 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맞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는 우린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상대적인 거라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해석의 핵 포인트가 그런가 뭐라는 거야.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 또는 자리를 벗어난 것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문제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이때 매터는 문제가 바로 dirt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것의 핵심인 거야.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자,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여기서는 metal out of place니까 something that is completely broken. 얘들아 이거는 완벽하게 깨진 것, 파손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제자리에 없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아주 작은 흙먼지, 더스트, 먼지. 그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먼지야? 신발이 다이닝 테이블 위에 있는데 어머 저거 더러워 저리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치? 바로 보이지? 타인 진짜 더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죠. dirty, 더럽지만 renewable 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material을 얘기한대요. 그래요? 얘들아, renewable 할 수 있다는 건 갱신할 수 있다는 건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치?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리사이클링 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낡은 포대가 있어. 낡은 그 감자 포대나 쌀 포대 같은 거 있잖아, 얘들아. 그거를 왜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업사이클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막 이걸로 그 천 잘라가지고 예쁘게 지퍼 달고 막 이렇게 해주고 가방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리뉴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가방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이거는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진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다고 얘들아? 상대적이란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는 더럽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을 때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에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몇 번이다? 5번이죠. 자, that is not in order. 얘들아, in order.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order가 순서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또는 순리대로란 뜻인 거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순리대로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때 in order를 다른 말로 하면은 in place로 바꿔도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느낌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다음 얘기를 안 읽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거거든요. 앞에를 만약에 이해를 했어요. 그럼 나 안 읽어도 되는 게 봐봐요. 슈즈가 지금 뭐래요? 푸드가 not dirty 하죠. 하지만 또 나오잖아요. 하지만 dirty예요. 뭐 할 때? 바로 얘가 팥이나 펜하고 같이 그 펜 위에 펜 그 베드룸에 그 저기 뭐야? 침실에다가 그걸 두면은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치? 또는 비슷하게도 나오잖아. 얘들아, 유사하게도 비슷하게도 체크해. 그럼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슈즈가 1번 예시잖아. 얘 1. 푸드가 얘 2잖아. 그러면은 또 뭐야? 다른 베스룸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 베스룸 자체는 덜티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런데 체어 위에 올려있는 옷도 그렇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인도어스, 그치? 아웃도어 띵들이 지금 인도어스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업스테어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다운스테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야? 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바깥, 안. 그치? 실외, 실내. 그치? 아니면은 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래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치를 지금 자리가 뒤바뀐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리를 옳게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계속 예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클린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부터 dirty를 분류한다는 것은 이라는 거지. 그치? 자, 분류한다는 거.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슈즈를 없애고, 그치? 워싱머신에서 dirty clothing을 우리가 집어넣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다? 포함하고 있다. 밑줄 쳐볼게요. 자, 뭘 포함해요? 바로 체계적인 ordering과 classifying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체계적인 순서와 분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깨끗한 것에서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시킬 수가 있어야 돼. 나눌 수가 있으려면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체계적인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분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래? 바로 이 dirt를 없애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라는 거야? 그래서 positive한 프로세스가 된다. 그치? 그래서 긍정적 과정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더럽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건데 알고 보면 더럽다는 건 되게 중요한 말이었던 거죠. 상대적이다. Dirt is relative. 자, 이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뭘 얘기한 거예요? 바로 슈즈 자체는 더럽지 않지만 슈즈가 테이블 위에 올려 있으면 더러워진 거야. 맞지? 그 테이블 더럽잖아. 그 슈즈 더러운 거지. 맞아? 더럽게 왜 거기다 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베스룸에 있는 물건들이 리빙룸에 있어. 예를 들어 화장실에 있는 예를 들면 변기 닦는 소리 화장실에 있을 땐 더럽니? 그렇지 않잖아. 청소도구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실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 개 더럽지. 지금 느낌이 그렇잖아. 오 이렇게 되잖아. 왜 그 저기다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들을 우리는 덜쳐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얘기였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4번. 얘들아, 근데 아까 저희가 saying이란 말 썼어요. common say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common saying을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은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흔한 보통의 어떤 이야기 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saying을 그래서 얘기할 때 격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들이 많이 흔히 하는 말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proverb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뭐냐면 속담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왜 써드리냐면 거의 뭐 독인객인 아니에요? saying이나 proverb나 그치? 속담이나 격언이나 옛말을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옛말이 나올 때는 이 말이요 옛말을 쓴다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옛말이라는 표현들은 보통은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치? 똥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치? 이런 말 쓰는 게 보통 보면은 일반화시킨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런 첫 방에서 그래서 속담이나 격언이 나왔을 때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계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이 문장에 대해서 속담 격언이 나온 문장 그 뒤에 이야기의 흐름이 순접으로 가는지 역접으로 가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앞 얘기만 열심히 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고 거기서 잠깐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이런 건 있죠. This is why라고 얘기할 때 얘들아 y를 쓰면은 이 y 뒤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문이니까 여기가 사실은 약간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지. 뭐야 길어. 너무 기니까 많이 안 할래.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앞에만 밀스까지만. 자, 그래서 famous Spanish 속담이 있는데 자, 뭐래요? belly, 배잖아요, 배. 배가 여러분 rules가 여기서 동사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자, 배가 지배해. 머리를 지배해. 얘들아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은 아주 우리가 그 클리니컬하게, 그치? 자, 우리가 클리니컬하게 실질적으로 병리학적으로도 뭐 한다는 얘기야? 입증된 사실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니, 사실. 그러니까 이 속담이 맞는 말이라는 거야. 맞지? 자, 벨리가 머리를, 마음을 지배해. 이 말이 여러분 정말 옳은 말이야. 근데 갑자기 음식이 나왔어. 음식은 오리지널 마인드 컨트롤링 드럭이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얘들아, 이때 배가 그러니까 뭐야? 진짜 너가 정말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머리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배를 푸드로 본 거예요. 배를 채우는 거죠. 푸드로. 그치? 배를 푸드로 채워서 그래서 푸드가 결국 뭐다? 원래의 독창적인 여기서 원래겠죠? 마인드를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약인 거죠. 그럼 이제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배에다가 음식을 꽉꽉 채워야 뭐 할 수 있어?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잘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잖아요. 그치? 밥을 먹어야 뭐 멋들어진 그 경관도 보인다 이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인 거지 뭐.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러분 근데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입증이 돼. 그래서 every time 뭐 말 때마다 라는 뜻인데 접속사. 자, 우리가 먹을 때마다 we bombard our brain. 자, 얘들아 bombard 하면 bomb이에요. bomb이 원래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폭격하는 거야. 우리 뇌를 폭격하는 거야. 뭐와 함께? A feast of chemicals. 그치? 이런 화학물질들과 함께 뇌를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자극한다 이거지. 그리고 뭐 하면서 분사구문이네. 트리거링. 자, 촉발시키는 거죠. 자, 무엇을? 어떤 폭발적인 호르몬 연쇄 반응을 이끌면서. 야, 대충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먹어야 뇌가 도는 거야. 그리고 뇌가 돌면서 또 모두의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스터디가 보여줬다라는 거야. 뭘 보여줬어? 바로 이러한 positive emotional state induced by a good meal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뭔지 알겠어? 바로 뭐 induced는 여기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초래된 거죠. 유도된. 좋은 음식에 의해서 유도된 포지티브한 이모셔널 스테이트 여기서는 상태,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좋은 걸 먹으면 뭐가 돼? 내 마음도 기분이도 좋아진다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야기하고 유래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스터디들이 있더라. 대충 알겠지? 그럼 여기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말 나와야 돼? 나쁜 말 나와야 돼? 좋은 말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감정 상태가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뭔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얘들아? 자,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 자,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마이너스잖아요. critical role, 중요하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 건강 얘기가 아니라고요. 마인드를 컨트롤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뭐야?
설득될 수 있는 우리의 receptiveness, 그치? 어떤 수용성, 받아들임이란 뜻이야. 받아들임을 enhance, improve지 뭐. 나아지게 한다, 향상시킨다. 얘들아, 근데 여기도 좋은 의미야. 근데 얘들아, 밥을 잘 먹는다고 공정한 판단을 하니? 공정한 건 아니고요. 밥을 잘 먹여가지고 내가 밥을 잘 먹여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쟤를 내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공정한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밥 잘 먹는다고 공정한 판단할 수 있어, 너? 그게 이상하잖아. 공정한 판단이라는 건 얘들아, 정확하게 뭔가 객관적인 어떤 예시라던가 근거라던가 논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우리의 수용성을 더 잘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지. 수용성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얘기를 더 잘 듣게 되지.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졌어. 기분이 좋아지면 상대방 얘기를 더 잘 듣게 되겠지.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얘들아? 사기꾼들이 어떻게 해?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사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물건을 많이 사준다거나 아니면 또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준다거나 그치? 사준다거나 비싼 데 가가지고 그치? 대접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 접대하고. 왜 그런 거 왜 하겠어? 사기꾼들이. 그래야 투자자가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니까 제 말에 좀 더 잘 귀를 기울이지. 그게 receptiveness를 인핸스하는 거예요. 얘기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은 오늘 제가 90을 여러분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 11, 12는 다음 반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11, 12에서 궁금한 거 도깨비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수업할 때 거기랑 좀 연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숙제는 얘들아 지금 전체적으로 방학 숙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제하고 어법 쪽에서 좀 고쳐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찾아오시라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문법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대명사 그치? 저 수요일까지 꼭 해오세요.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음 시간에 또 문법은 그때 대명사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